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월 18일 저녁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보고 그 이후에 지수 조정 시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고요. 제가 보는 보조 지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쭉 상승을 하고요.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줬죠. 그리고 또 상승을 했고 조정을 주고요. 계속 이렇게 하고 지금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 중인데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줄 때마다 이 보조지표 중에서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 선 있죠. 여기 요 부분 계속해서 이 빨간색 선 부근에 닿을 때 이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번 조정도 아마도 이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지수의 저점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정확히 저점을 예상할 수는 없고 아마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환율이 있거든요. 이 환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환율 차트를 보면 18년도에는 이 구간에서 저점이 나왔죠. 지수가 쭉 상승을 하다가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환율이 1100원에서 1050원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환율이 쭉 올랐고요.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때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는 그때부터 환율이 쭉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쭉 상승을 했죠. 지금 현재의 환율도 약 1100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이 환율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왔죠. 지수 차트도 이 환율 차트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지수 차트하고 이 환율 차트는 보시면 반대의 흐름이죠. 지수가 상승할 때는 환율이 떨어지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현재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지표는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승할 때 지수가 조정받은 구간이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 RSI 지표로 보면은 요 구간까지 왔죠. 그리고 요 조정 때도 요 구간까지 근처까지 왔고요. 그 다음 조정 때 요만큼 내려왔고요. 그 다음 조정 때도 요만큼 왔습니다. 이게 RSI 지표 30 기준인데 30보다 조금 덜 올 때도 있고 30 조금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RSI 지표가 요 정도 내려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지수는 조금은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거고 아마 900포인트 언저리 요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지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죠. 누구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값을 가지고 각자의 기준을 만들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조지표는 후행성이라서 볼 필요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의 기준이 없는 사람보다는 어떤 기준이라도 만들고 그 기준으로 확률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 보조지표든 다른 어떤 기준이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 있냐 기준이 없냐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보조지표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었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확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수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 구간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는 하는 거죠. 지금 지수가 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나와야 할 조정이고 지금까지 상승을 한 게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이 지수의 지금 이 현재 위치는 신고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만 잘하면 크게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신고가에서 첫 번째 조정에서는 대부분 다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앞에 있던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은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는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심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Y가 있는데요. 보유주죠. 지금 현재 이 과거에 올랐던 코로나 섹터들은 아무런 반등 없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확진자 수도 300명대로 많이 내려왔죠.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계좌는 좀 녹아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계좌가 좀 안 좋아지긴 하더라도 코로나는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링네트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하락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오텍은 그나마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얘도 아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죠. 그리고 노터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 들어와서 매수가 되었고요. 근데 매수된 종목이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 관련주나 이 바이오 섹터들은 좀 이쪽 아래쪽으로 좀 밀어놨습니다. 한 섹터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오주 조정받을 때 전부 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앞으로는 큰 조정이 나오거나 지수가 충분히 조정받은 그런 위치에서 이 종목도 많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혹시 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매수하지 않으려고 일단은 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던 종목들이 여기에 있던 종목들인데요. 오늘 같은 날에도 조정을 주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안암전자가 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고요. 성화이텍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급이 좋기 때문에 내려온다면은 제가 이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제도 이 0.5보다 좀 위에서부터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매수가 안 되고서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이 들어왔죠. 아쉬운 종목이고요. 에이테크도 마찬가지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은 안 좋았지만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인포뱅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요. 신전공이 이제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라도 조정을 주면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인터파크가 있고요.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종목도. 대부분 어제 말씀드린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수산 INT 이 종목을 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시간 외에 또 떴죠. 이재명주의 현재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NG가 또 오늘 많이 올랐고요. 하마알미늄, 그린케미칼은 이제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 종목이 깊은 조정을 쭉쭉 준다면 매수를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섣불리 들어가기는 좀 부담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제약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좀 낮은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FC는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아주 큰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바이오는 또 이게 바이오주죠. 바이오주는 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깊은 조정을 주면 그래도 한 번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중심주기 때문에. 이 삼성제약도 바이오주죠. 다 빼면은 할 게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지니뮤직 이런 종목이 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겠죠. 종목은 어차피 올라오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현재 돌리고 있는 흐름이고
삼기는 약간 조정 중이고요. LG전자는 변동성이 너무 약하고요. 이런 종목들을 쭉 보고 있다가 좋은 종목이 타점해 주지 않으면, 만약에 지수가 이 구간까지 오면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요. 이 이하 구간까지 온다면은 이 구간은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종목에 한해서 그렇고요. 비중 조절을 잘 한다는 그 가정 하에 그렇습니다. 무리한 베팅을 하면 지수라는 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과 이 종목 선정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기 녹십자 랩셀도 좀 이쪽 바이오 섹터로 빼놨고요. 셀트리온도 빼놨고요. 피플바이오도 좀 이쪽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이 박셀바이오는 워낙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하고 같이 연동지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뭐 괜히 보면서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수가 충분히 하락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만약에 이 900포인트 언저리 이 정도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면 기존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도 매수를 하면 거의 공짜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도 섹터,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도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을 이쪽 8번에다가 좀 모아놨었는데요. 저도 오늘 한 종목 매매를 했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죠. 거의 기관에서 대놓고 매수를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일지 차트를 보면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말에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수급주 매매해본 지가 저도 몇 달 됐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매매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매매를 해봤고요. 아침에 9시 한 3, 4분쯤 이때 매수를 하고 9시 27분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약 500만원 정도로 매매를 했고요. 20분 동안 대략 한 10만원 정도, 2%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좌는 그 테마주 매매하는 그 계좌하고 다른 계좌고요. 저는 매매 종류에 따라서 저는 한 계좌에 한 종류의 매매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같은 계좌에서 수급주도 하고 테마주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계좌에서는 수급주를 하면은 수급주만 하고 또 다른 계좌에서는 테마주만 하면은 테마주만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어떤 매매가 잘 되고 어떤 매매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구분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오늘 오랜만에 처음으로 매매를 해봤습니다. 가끔씩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요, 이 수급주에 대해서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이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일진 머티리얼도 기관이 대놓고 사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완전 대놓고 사고 있는 거죠. LNF 마찬가지고요. 대덕전자도 수급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사마콘덴서 대놓고 사고 있죠. 이런 종목을 모아놓고 있다가 만약에 이 수급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지수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어느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수급이 좋은 섹터의 종목을 분할 매수로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지수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 구간에 들어오면 기존에 강했던 이 섹터의 테마주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수급이 강했던 이 수급주도 같이 매수를 하면서 이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확률적으로 지수가 어느 구간쯤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이 짧게 끝날지 바로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과거와 비슷한 하락의 폭으로
조정을 줄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는 여기에서도 더 깊은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지수에 따른 시나리오를 잘 세우시고요. 계좌 관리를 잘 하셔서 이번 조정을 큰 탈 없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